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주말에 진짜 얘들 검찰이 전략을 바꿨어. 이제는 단독은 새벽에 내는 게 아니고 주말에 내는 것이다. 뭐 거기에 대항할 힘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을 미쳐버리는 거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야 검찰 휴전. 제가 주말에 좀 쉬자 임마. 우리도 보다가 뉴스에 좀 벚꽃이 피었구나. 뭐 이런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단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짓 좀 그만하고. 이번에 저 목요일 날 있던 재판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핵심 유동규한테 불리한 진술은 공소장에서 삭제. 그러니까 신문 조서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유동규의 그러니까 이제 동업자죠. 정민영한테 물었던 내용. 김용이 돈 들고 가는 거 봤어? 못 봤다고 했다는 건 싹 빼버리는. 이거는 사건 조작인 거죠. 이 그러니까 자체가. 정민용은 그 검찰 조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김용을 봤다까지만 조서에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재판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건 김용이 사무실에 들어온 건 봤지만 어떻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지는 못 봤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이 돈을 들고 나갔다는 것까지 봤다를 다 그냥 생략했다라고 그렇게 퉁쳐버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술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조작이란 말 자체가 예. 맞죠.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충격적인 사실은 정민영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민영은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놈들 자체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민용도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저 진술서를 자기가 한번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다고 지장을 찍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검찰 앞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에서 진술을 하겠다 마음 먹고 저 지장을 찍은 거예요. 왜냐면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없어졌어. 문재인 네. 정부 때 그걸 아예 없었고 네. 재판으로 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곽상도 50억 그렇게 봐준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사실 권성동 강원랜드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일부러 부실하게 허술하게 수사를 해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뭐 조서에서 빼버린다던가 법원에서 그러니까 불리한 증거 같은 걸 다 빼버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이나 나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요. 이따가 그 주제가 뒤에 나옵니다만 검찰한테 자기 편 재판은 대충 해. 기소도 대충 하고. 근데 이거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이 결정적인데 유동규의 동업자인 정민영이 돈을 들고 나가는 건 못 봤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검찰이 하고 있다. 여러분 분노하시고요. 어쨌건 김용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불리한 진술은 삭제했다. 와, 정말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결정적 진술을 빼버리고 해서 검찰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받아내야 돼요. 김용 재판은 김용이 유죄가 돼야 이재명 대표랑 또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저거는 지금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뭐 역설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검찰 몇 놈은 광화문에 매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탄핵해야죠. DDD가 필요한가요? 해체해야 되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진술 조작하고 사건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탄핵해야죠. 어차피 검찰 해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그동안 검찰을 봐준 거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조중동 뭐 일반 또 조중동 호소 언론 내갖고 막 거의 막 단독 쏟아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 이제 검찰발 뉴스가 이제 활기를 쳤는데 헤드라인도 똑같아.
이재명 위증교사 정황 검찰 백현동 수사 중 녹음 파일 확보. 아, 저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라도 좀 바꾸지. 검찰이 여기 언론사에 준 거예요. 저거를 똑같이 보도하는 건 참, 그리고 조선이요. 이런 게 있어. 자기 본진인 조선일보에다가 실기 좀 그런 거는 그 비즈. 뭐 조선 비지, 조선 헬스 뭐 엄청 많잖아요. 조선 위클리. 거기다 집어넣는다? 근데 이 해당 보도가 딱 이 두 매체만 중앙하고 조선만 똑같은 헤드라인으로 딱 검색이 돼요. 이 두 개만. 그러니까 위증교사 보도가 검찰 입맛대로 조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맥락상에서 딱 그것만 따와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자한테 위증교사를 한 정황.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김 씨가 2019년 2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 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최초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의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 라는 변호인 질문에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죠. 마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한 것 같은 최초로 KBS PD, 아까 저 화면에 보면 저 최 PD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돼 가지고 2004년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는데 이게 뭐냐면 김병량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이대엽 전에 있던 시장인데 이 사람의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한 거예요.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는데 KBS 최 PD랑 이재명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사건 전체는 검사 사칭건이 돼서 또 똥파리들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선동을 했잖아요.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했다. 여기 이재명 전과 사범 중에 1범이 이거예요. 벌금 150만 원 받은. 아니 그것도 검사 사칭 방조.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아까 말한 김 씨. 이 김 씨한테 나와서 위증해달라고가 아니라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입장문.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게 어떻게 위증을 요구한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완전히 100%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위증을 요구한다는 게 변호사 이재명이 다 아는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또 그 당시 성남시 시 안에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위치 자체가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엄청 그러니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는 뭐 편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조차 못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증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위증 교사한 정황이 있다, 녹음 파일이 확보됐다 그러면서 계속 악마와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뭔가 이렇게 위증해달라고 하고 자기 막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요게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백현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듣기로는 김인섭 같은 사람이 좀 약간 부럽고 이런 느낌 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거 뭐 주말에 어떤 그런 보도들이 엄청 나왔는데 여기 말하는 그 김 씨가 김인섭의 측근 김모에 대한 얘기 이런 건데 이 집, 그 김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지금 이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나왔어라고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해당 검사겠죠. 이 검사가 언론에 이렇게 흘려주는 겁니다. 이 해당 검사가 누구다? 어미준. 우리 일반 국민이 어미준이라는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지.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어떤 사건이 터져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갖고 그 관련돼서 그냥 솔직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위증을 뭐 교사했다 같은 소리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그 지난주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박근혜 정부 문건 시한정에서 용도 변경 추진 이재명 주장 힘 실리나 이게 뭐냐면 그 박근혜 정부의 협박으로 요거를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 개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중에 하나예요.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건데 박근혜 정부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저거는 뭐 국회 뉴스의 단독인데 그 문건 보면은 용도 변경 필요 기관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 국토부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이야. 여기 지금 식품연구원이 정부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남시장 당시에 나는 저게 압박이라고 느낄 정도로 국토부에서 과도하게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보내서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지금 그게 문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저런 식으로 그 당시가 뭐냐면요. 최경환이 왜 빚내서 집 사라고 했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서민들한테 부담을 오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야. 그 당시 뭐 백현동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백현동 같은 데서 민간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해주고 그걸 예행 연습한 뒤에 대장도로 넘어갔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박근혜가 아까 말한 그 문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재명식으로 지역화폐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특히 수도권 쪽에 부동산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갖고 있던 땅, 식품연구원 땅을 얘네들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 있죠. 요거 배임 아니야? 민간 개발하게 만들어서 허가는 이재명 시장이 한 거지만 이거를 민간 개발하게 만든 기본적인 힘은 박근혜 정권이었던 거잖아요. 그 논리라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민간 개발하게 만들었는데 이재명 뭐 나중에 대장동으로 건너가선 배임을 만들어버리는 그럼 미친 짓 하는 거죠. 박근혜 청와대 3자 뇌물 이런 구조네요. 네. 어쨌건 이재명의 이런 보도는 잘 알려지지가 않아. 억울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검찰반 단독만 난무해. 이것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도 사실 좀 박살을 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포털 같은 데 보다 보면 야 이것도 너무하네. 우리 같은 사람 알죠. 아 이거 검찰발이네. 얘가 취재했다는 흔적이 없어. 취재하면 있잖아요. 그 백현동에 사는 김모 씨를 가서 만나봤더니 이렇게 말하다 이런 게 없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비슷한 제목으로 막 단독으로 난무해. 저거 어떻게 단독이 돼? 근데 저거를 검찰이 저렇게 불러주는 이유는 저 단독 기사를 프린트해서 다시 법원에 서면 자료, 참고 자료를 제출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언론에 나왔다. 네. 네. 근데 그 소스가 검찰이야. 네. 아 미친놈.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에 뭐 수십만 쪽 뭐 사건 기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절반이 신문 기사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네. 쓰리 쿠션을 돌리는 거지만 그걸 조작하고 방조하고 그 하달하는 거는 검찰이라는 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실 때는요. 일단 소스가 어딘가 먼저 보시고 허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심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재명이 뭔가 했나? 진짜로 막 그저 위증교사 같은 거 했나? 맥락으로 한번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리틀 DJ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새날 구독 타임 77.77만 명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학문침의 힘님을 보세요. 오늘 전 부인, 전 장모님, 전 처제를 만나 새날을 구독시켰습니다. 예. 브라보.
야 역시 항문침의 힘 세다. 이렇게 힘든 일을. 아니 좋게 헤어졌나 보지. 네. 그런 경우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 있어. 그러면은 서로 그리워해 이혼해놓고. 다만 같이 사는 게 불편할 뿐이야. 저도 첫사랑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데 이따 문자 한번 쏴줘야겠네요. 자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